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죠. 한국의 주택 청약 제도, 그중에서도 1순위 자격,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청약 1순위 자격과 당첨 전략 핵심 가이드 발췌본을 보면서 이거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시도록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1순위 자격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막막하셨다면 오늘 딱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내 집 마련에 정말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첫걸음, 그러니까 1순위 자격을 어떻게 얻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제일 처음 뭘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역시 통장부터 만드는 거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요. 이거 뭐 은행 가도 되고 요즘에 그냥 앱으로도 바로 되던데요. 네, 맞아요.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고요.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통장만 딱 만들었다고 바로 1순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가입 기간이랑 납입 횟수인데요. 이게 또 청약하려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규제 지역. 여기가 좀 더 까다롭겠네요. 네, 규제 지역은 일단 가입하고 2년 이상 지나야 하고요. 납입도 24회 이상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와, 2년 거주요? 그럼 뭐 직장 때문에 이사 자주 다니는 분들은 규제 지역 1순위 되기가 진짜 어렵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 기준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네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면 되고요. 지방 비규제 지역은 더 짧아서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이면 됩니다. 거주 요건도 좀 다르죠? 네, 거주 요건도 해당 지역이나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 되는 걸로 좀 완화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디를 공략할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기간, 횟수, 거주 요건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 이것도 본다고요? 청약 예치금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해요. 민영주택 청약할 때 필요한 건데요. 청약하려는 집의 전용 면적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통장에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 그러면 통장에 최소 300만 원이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해요. 300만 원. 네. 근데 만약에 102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서울은 600만 원, 또 부산이나 인천은 400만 원, 다른 지역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면적별, 지역별로 다 달라요. 와, 이거 복잡하네요. 그럼 미리 내가 청약할 만한 집 크기랑 내 지역 기준은 알아둬야겠네요. 그렇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그 금액이 채워져 있어야 하니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장도 있고 기간, 횟수, 거주, 예치금까지 다 맞췄다고 칩시다. 드디어 1순위가 됐어요. 네. 근데 아까 1,000만 명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 수많은 1순위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당첨자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쟁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점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총 84점 만점이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죠. 84점 만점. 어떻게 계산해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요. 첫째는 무주택 기간. 이게 최대 32점이고요. 무주택 기간? 네, 만 30세나 혼인신고해준 빠른 날부터 계산해서 15년 이상이면 만점이에요. 둘째면 부양가족 수. 이건 최대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요.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군요. 그렇죠.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 기준으로 한 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건 최대 17점이고 이것도 15년 이상이면 만점이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 15년 넘고 통장도 15년 넘게 가입했으면 이것만 합쳐도 거의 50점이네요. 네, 맞아요. 32점 더하기 17점이니까 49점이죠. 와, 그럼 결국 오랫동안 집 없이 꾸준히 저축한 사람한테 완전 유리한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예요. 특히 인기 많은 지역들 당첨 커트라인 보면요. 보통 60점대 후반이나 막 70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70점이요. 네, 그러려면 사실상 무주택 기간이랑 통장 가입 기간에서 거의 만점을 받고 부양가족도 두세 명 이상은 돼야 가능한 점수대인 거죠. 그럼 그냥 1순위 자격만 갖추는 걸로는 어림도 없는 거네요. 인기 단지는? 네, 그래서 단순히 1순위가 됐다는 것보다 내 가점이 몇 점인지 이걸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의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아니 그러니까 가점이 좀 낮은 젊은 세대나 1인 가구는요 1순위가 돼도 인기 아파트 당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이분들은 뭘 봐야 할까요? 가점제로 뽑는 일반 공급만 생각하면 솔직히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 가점이 좀 낮다 싶으면 추첨제 비율이 좀 높은 단지를 노려보거나요? 아 추첨제. 네,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거요.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순위라는 타이틀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거라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기본 요건들부터 시작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점제 규조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청약의 세계가 조금은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점제 항목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결국 우리 사회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기간이라든지 또 부양할 가족이 많다든지 꾸준히 저축을 해왔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렇네요. 안정적인 주거, 가족 형성, 꾸준함 같은 가치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이 청약 가점제의 기준, 그러니까 오랜 무주택 기간, 많은 부양가족 수, 긴 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과는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스템 안에서 나의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뭘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같이 특정 조건을 위한 특별 공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